또 저렇겠구나. 이게 나는 조금 난데 너는 조금. 내가 최선을 다한 수술한 환자가 예후가 안 좋을 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보호자하고 얘기하면서 참 면목이 없을 때, 그럴 땐 정말 외과가 참 좋지 않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뭐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우울증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하면서 느끼는 생활 스트레스에 의한 하나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자와 여자도 혹시 다릅니까? 실제로 우울증이 여성이 더 2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험도로 따지면 우리가 우울증의 위험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살 시도인데요. 남성분이 여성분에 비해서 4배 이상 자살 시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 남성에게 더 가혹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 그 우울증이요, 뇌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뇌 이상이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조화가 나타나죠. 저 좌측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뇌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이 하나의 우울증 환자의 뇌입니다. 활동이 적으면 푸른색으로 보였다가 아주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보이죠.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살아가는 하나의 맛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우울증의 뇌가 좌측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충분히 변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나를 우울하게 하는 말만 한번. 굉장히 아니, 강대기 씨는 많잖아요. 어떤 말 있어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말. 저요? 네. 몇 승 몇 패 이 정도? 김종민 씨는 어떤 말 들으면 누가 툭 와가고 하는 말 중에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요. 뭐? 얘는 시켜보지도 않고 얘는 못해. 무시하는 거. 맞아. 얼마 전에 녹음을 하는데 야 너 안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시켜볼까? 야 안 될 텐데 야 한 집에 더 연습하고 와. 어머. 이랬을 때 근데 결국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어땠어요?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따라라랑. 남자는 우울할 때 뭐뭐 한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긴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허락하세요? 지금도 가 있어요. 혼자요? 혼자서도. 네. 혼자요? 저도 우울해요, 그래서. 여행 중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가족 간의 대화는 없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혼자 좀 해결해 보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인분한테는 딱히 안 털어놓으시나 봐요? 뭐 약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웬만하면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집사람이. 부인이요? 버릇된다고. 스스로 해결할 나이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뜻 이런저런 얘기를 남자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뭘 사야 돼요. 맞아. 쇼핑. 내가 충동 구매하고. 인기 떨어져서 지름신이 오셨네, 돈이 지름신이. 없다 할지라도 내 돈 따위 굴복하면 안 돼. 막 긁어요, 막 사. 막 티카도 사고, 막 뭐 사는 거예요. 신발도 사고. 네. 할부로? 할부로. 아직도 나가고 있어, 돈이.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대인관계는 줄어요. 누가 만나서 얘기하자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혼자 있고 싶어. 다음에 안 나자. 내 그런 다음에.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자, 이게 우울증에서 올 수 있는 증상들인가요? 보면은 뭐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뭐가 제일 떨어지냐 하면 우리 맛이 떨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또 자고 또 사랑도 하고 또 활동도 하는 그러한 중요한 맛이 떨어지죠. 그 반면에 나쁜 거는 증가됩니다. 뭐가 증가되냐 하면 공격성이 증가되고 괜히 불안도 증가되니까 싸우고 또 모든 것을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을 의심하고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폭력적으로 되고 싸움도 많이 하죠. 가라앉고 우울하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게 병이 되는 그 과정이 단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우울하게 느끼죠. 뭔가 사는 맛도 없고 괴롭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남의 탓을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뭐 남편 때문이야.
이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되다가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더 심각하게 모든 하나의 공격적 요소가 자기에게 오죠. 나 때문이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내 탓이야. 내가 없으면 잘 될 텐데 내 탓이야. 이렇게 되니까 극단적인 행동이 자살 시도가 되게 되겠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하고 저희 관련이 있습니까? 몸이 이렇게 중년 남녀들이 네. 뭐 이렇게 욱신욱신 쑤시고 뭐 사지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 없이 아프다고 네, 하시는 이유가 분이. 그 우울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통증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이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가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아픔이 크게 느끼니까 여기저기 우리가 아프게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질환과 연결시켜도 심근경색은 정상인에 비해서 우울증의 경우에 5배나 되고요. 또 노인의 경우 사망률은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폐렴이나 그렇죠. 어떤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정상인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3배 높습니다. 혹시 저 우울증이요? 네. 그 남성 성기능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그 느낌이나 맛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오히려 불안하죠. 부인이 옆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중년 남자들이 뭐 외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서도 정말 성동희 씨 말대로 또 사내라는 이유로 네. 어디다 표현도 못하고 그렇죠. 좀 저도 많이 이해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가까이 있는 노 반장님이라도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열흘씩 혼자 여행 떠는 사람한테는 신경 써요. 아니 근데요 그 여자는 우울하면요 막 이렇게 수다를 떨던가 아니면 울잖아요 여자는. 그렇죠. 근데 남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요? 남자도 운동할 때도 울어요. 많아요. 뭐 TV 같은 데 보면요. 네. 뭐 부모님 뭐 얘기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생각을 하니까. 좀 우울하거나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아내 앞에서 좀 얘기하면서 하소연 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럴 때는 차라리 곡을 쓴다든가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곡도 써지지 몰입하면 안 않죠. 돼요? 사실은. 의욕이 그럴 때는 의욕이 없어지죠. 그럴 때는 사실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드라이브예요. 차 끌고 저쪽 그 양평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네. 강가에 차 대놓고 강을 봐요. 아니요. 강은 안 봐요. 강가에 차를 대놓고 이제 음악 들으면서 어쩔 땐 울기도 하죠. 근데 남자의 경우는 숨어서 하는 눈물이고 보여지지 않는 눈물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적절하게 눈물을 갖다가 표현한다면 그것은 운동에서 땀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뭐 술을 먹고 놀고 막 어울리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또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마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왜곡되고 변화를 겪는지 4단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울한 병규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애타게 전화를 기다리는 병규. 야구할 때 사진 같은데요. 왜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오지? 나는 보내진 사람인가 봐. 옛날을 추억하는 병규. 고독한 생각에 잠기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